안녕하세요. 바이플러그 전문 강사 임영웅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앱 개발 조작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빌더 프로그램이란 것은 코딩 없이 여러분들 비전공자가, 비전문가가 쉽게 앱을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을 말하는데요. 이 앱 빌더 프로그램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많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성과 어떤 지원하는 모듈에 좀 차이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비전공자도 쉽게 앱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멀티 플랫폼을 지원하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젝트만 완성을 하더라도 안드로이드 버전과 iOS 버전 그리고 웹 버전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가격에 좀 차이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사용해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맞는 앱 빌더 프로그램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오늘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실 이 저작 도구, 앱 저작 도구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앱 빌더 프로그램은 이제 코딩이 없는 개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앱을 만들고 싶지만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몰라서 만들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 코딩 없이도 쉽게 개발을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만 잘 구상하신다면 충분히 하나의 앱을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은 웹 기반 클라우드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 네, 앱을 만들 때는 특정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소스 코드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툴이 필요한데요. 이 저작 도구는 이 웹 기반을 기반으로 해서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도 웹상에서 여러분들이 만들고 제작하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지원합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네이티브 소스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준다는 점입니다. 네, 이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네이티브 앱, 웹 앱, 하이브리드 앱은 모두 생성하는 언어가 다른데요. 이 네이티브 앱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네이티브 소스 코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네이티브 소스 코드를 직접 다 입력을 하게 되면 어렵겠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네이티브 소스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서 여러분들은 클릭 한 번만으로 쉽게 앱을 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특징은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동시에 구축을 한다는 내용인데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란 용어는 이제 개발에서 사용을 하는 용어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프론트엔드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시각적으로 볼 수 있고 또 터치해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프론트엔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백엔드는 이 터치를 하거나 어떤 동작을 했을 때 어떤 프로그램이 구동이 되거나 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또는 서버에서 데이터가 불러와지는 과정, 네, 이것을 백엔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 이 사진은 제가 이제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지하철역에 자판기 중에 랜덤이라고 써 있는 이 상호를 보고 이걸 누르면 무슨 앱 음료가 나올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0원을 넣고 이 버튼을 누르니까 옆에 있는 음료수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제가 안에 있는 음료수가 어떤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는지는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아마 관리하시는 분이 랜덤으로 배치를 하였기 때문에 버튼을 눌렀을 때 랜덤으로 이 상품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프론트 엔드, 그리고 이 안에 어떤 백엔드 과정, 일련의 과정은 이제 백엔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특징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앱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획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이 기획을 탄탄하게 보완해줄 방대한 양의 데이터도 중요한데요. 이 데이터를 개인이 직접 수집을 해서 가공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공공기관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여러분들이 기획한 아이디어를 좀 더 탄탄하게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앱 개발이란 것은 앱 기획과 데이터, 이 두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완성이 되는데요.
앱 기획이란 것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그리고 각각의 화면들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어떤 전체적인 와이어프레임을 구성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데이터는 이 기획 내용을 탄탄하게 보완해 주기 위해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사진은 어떤 건물의 설계도일까요? 네, 물론 부분적인 설계도이기 때문에 쉽게 맞추시기는 어렵겠지만 이 건물의 설계도는 바로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건물을 짓는다는 거, 건물을 이렇게 뚝딱뚝딱 짓기보다는 이 건물을 짓기 전에 오래전부터 이 설계도를 아주 세밀하게 작성을 합니다. 그래야 오차 없이, 부실공사 없이 건물을 짓는 거죠. 앱을 만드는 것도 건물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화면 단위로 바로 툭딱툭딱 만드는 앱이 아니라 앱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왜 만들 것인지, 그리고 사용자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할 것인지, 어떤 전반적인 내용을 구상한 다음 다 정리해서 첫 번째 화면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최종적으로 어떤 정보를 전달할 것인지 이런 구조를 먼저 체계화해서 설계도를 먼저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앱 개발 실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앱도 제가 공공 데이터를 보고 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면 어떤 앱을 만들 수 있겠다. 제가 이제 생각해서 만든 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공 데이터를 보시고 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면 이런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 있겠다. 여러분들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봉사잡 앱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사잡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라고 하는데요. 이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는 앱 기획 단계에서 설계도로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앱 실행 단계에서부터 마지막 최종 정보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달되는지 설계도로 작성하는 부분인데요. 홈 화면에서 앱 소개 이미지와 그리고 봉사활동 목록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목록은 중학생 대상, 고등학생 대상, 그리고 전체 대상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각각의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 봉사활동에 대한 상세 정보를 노출을 시키게 됩니다. 자, 다음 미세먼지인데요. 미세먼지가 뭔지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괜찮나요? 미세먼지가 뭔지라는 앱은 이 미세먼지의 농도를 알려주는 이런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 본 앱입니다. 메인 화면에서 보시면 미세먼지에 대한 전체 정보, 그리고 종류별 정보, 지역별 정보, 그리고 농도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 또한 전체의 모든 데이터 중에서 종류별로 나눠보면 어떨까? 지역별로 나눠보면 어떨까? 그리고 농도별로 나눠보면 어떨까? 제가 일정한 필터의 기준을 정해서 저 데이터를 가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데이터라고 해도 어떤 필터를 적용하냐에 따라서 그 앱의 성격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다음 병원아 부탁해라는 앱인데요. 이 앱은 아무래도 최근에 이런 응급실 사고도 있었죠. 그래서 내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응급실 또는 일반 병원 그리고 외상센터는 어디에 있을까? 이런 정보들이 궁금할 수 있는데요. 이 공공 데이터로 제공되는 데이터 중에서 일반 병원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응급의료기관 그리고 외상센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와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병원아 부탁해의 특징은 바로 지도를 활용한다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그냥 텍스트로만 제공되는 정보보다는 어떤 이미지 또는 이런 GPS 정보를 제공한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지금 공공 데이터를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이처럼 이 데이터 수집을 하는 단계는 사실 개인의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데이터 수집이라고 하면 아마 일반적인 포털이라든지 또는 구글 이런 것처럼 방대한 양을 담고 있는 웹사이트를 검색하기 나름인데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이 데이터에 대한 어떤 저작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를 가져올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여러분들 저작권 문제 없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공공 데이터는 data.go.kr 이 데이터 포털에서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공공 데이터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그리고 환경지상, 그리고 산업고용 등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접하기 조금 어려운 어떤 공공 분야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수집하기 어려운 이런 공공성을 띤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공공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